석재들. 예. 그게 정확하게 원래 그 위치가 어디였으면 어떤 모양의 일부였으면 그런 걸 찾아내죠.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3D 스캔으로 드롭하고 불러내갖고 피아노 스튜디오에 흡수를 하는 자,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김유정 전 국회의원, 그리고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,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,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자, 먼저 첫 번째 얘기, 문재인 대통령 부부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김태현 변호사님, 네. 어제 문 대통령 부부가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6박 7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, 자, 마지막 방문지가 캄보디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죠. 이 앙코르와트 가보셨습니까? 아예 못 가봤어요. 좀 네.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네.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문화 가장 유명한 유적지 아니겠습니까? 네. 우리나라 국민들이 캄보디아 여행 가면 누구나 가는 이제 게 앙코르와트 사원이에요. 네. 관광 코스에는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맞는데, 네. 그런데 이제 대통령 방문에 이제 앙코르와트 사원이 일정으로 들어간 거예요. 그 왜 그랬을까? 무슨 뭐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외교로 간 건데, 네.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봤더니 그 앙코르와트 사원 그 내에 어떤 하나 유적지를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복원하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우리나라가 해외에 있는 어떤 유적지를 복원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합니다. 네. 그 현장도 들려서 뭐 대통령이 근로자들을 좀 격려했다는 걸로 봐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앙코르와트 사원을 마지막 방문지로 정한 건 아닐까? 뭐 이렇게 한번 저는 봅니다. 네. 현근택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. 문재인 대통령 옛날에 후보 시절이나 당대표 시절에 보면은 역사학자가 꿈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왕왕 했었는데 네네. 어제 저 현장에서도 뭐 그 비슷한 면모 같은 것들을 보였다고 하는데요. 뭐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캄보디아의 역사 같은 것도 얘기를 좀 했었다죠? 네네. 아마 이 앙코르와트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우연히 발견됐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어찌 보면 그 방치돼 있다 보니까 뭐 네. 도굴도 많이 되고 도난도 많이 되면서 제대로 안 됐거든요. 네. 그러면 아마 지금 말씀처럼 이제 방문은 아마 캄보디아 측에서 요청을 했던 것 같고요. 네.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뜯어갈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훔쳐갔어요. 이게 사실은 원래 불교 사원은 아니고 네. 다른 교 사원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불교 사원으로 되긴 했는데요. 아, 그런가요?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것들을 많이 가져가고 이제 벽에 기대 있거나 이런 것들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라 이제 네. 캄보디아가 원래 나라가 좀 부강하면은 사실 저 보강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네. 한국 관광객이 갔을 때도 저걸 뭐 훼손한다든지 저게 뭐 글씨를 쓴다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말들이 많았거든요. 네. 그만큼 어찌 보면 제대로 이제 복원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그 중에 이제 복원을 일부를 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직접 찾아간 것 같은데요. 결국은 그 운명이란 책에서도 이제 제가 원래 역사를 전공하고 싶었다라는 네. 얘기를 했고요. 나중에 변호사 일 끝나면 나중에 뭐 아마추어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왔을 때도 거기 사마르칸트인가요? 거기 이제 벽화를 이제 같이 구경하게 했었거든요. 네.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마 그런 걸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도훈 의원님, 저 앙코르와트 방문이 보통은 이제 우리 대통령 전용기 1호기라고 보통 부르는 것을 타고 보통 이제 방문지를 가잖아요. 근데 저기는 그 1호기가 갈 수가 없잖아요. 활주로가 좁아가지고. 그래서 2호기까지 동원이 됐다는데 뭐 그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 작년에 이제 백두산 갔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. 백두산이요? 백두산에 공항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네. 1호기가 뜰 수 없어서 2호기가 갔었고요.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. 저기 앙코르와트 주변에 있는 공항이 짧기 때문에 1호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2호기가 간 거고, 앙코르와트에 대해서 왜 어제 오늘 뭐 화제가 되냐면은 이제 네. 사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어떤 국가 정상도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앙코르와트를 방문을 해야죠. 왜냐면 네. 저게 또 이제 현재로서는 캄보디아의 자랑이고 대표적인 관광지니까 네. 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. 네.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청와대가 삼국 순방을 발표할 때 앙코르와트 간다고 발표하면 되는데 네. 그걸 발표하지 않고 11일에 브루나이 도착해가지고 브루나이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. 네.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그게 참 의문인 것 같고 아마도 이번 삼국 순방 일정이 뭐 북한 핵 문제라든지 미국, 일본과의 갈등으로 지금 굉장히 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니까 네. 조금이라도 이제 관광 같은 분위기를 안 주려고 아마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럴 네. 필요 없습니다. 정상 외교는 당당해야 되고 또 이제 이번 방문과 관련해서 하나 눈에 띄는 건 지금 우리가 계속
그림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. 이상하게도 이제 김정숙 여사가 같이 가셨는데도 이렇게 그림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? 지난번에 그 작년 말에 11월이죠. 그 체코 방문했을 때 저기 관광지 갔다가 프라하 연인이라는 약간 저 논란이 있었고 국내에서 비판도 있었습니다. 네. 아마도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일부러 저런 영상에서도 좀 신경을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여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그 동남아 순방 중에 김정숙 여사가 갔던 동선들도 카메라 사실은 따로 커버가 됐습니다. 근데 그 여사의 일정을 보면 주로 학교, 그 현지 학교, 말레이시아 현지 학교라든지 한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런 데를 많이 간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일단 그 모습부터 한번 보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나는 할머니예요. 우리 손자가 아들인데 하나는 국민학교 4학년이고 하나는 이제 유치원 막 들어가서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입니다. 국민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조금에서 귀엽고 하지만 아이들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단어를 쓰거나 말을 하거나 흥미를 느낄 때 내가 막 흥분을 합니다.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아이들이 클 수 있는 미래를 어떨까. 네요, 김유정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. 네. 그 자녀가, 그러니까 손주가 둘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, 저 내조의 방향이랄까요? 뭐, 자녀들 교육에 굉장히, 지금 동남아에서 자녀도 하나는 잘하고 있잖아요. 지금 그렇죠. 문제. 예, 네, 태국에 지금 예, 가 예, 있다고 예. 하니까요. 근데 저 손주 자랑 저렇게 하시면 원래 돈 내셔야 되는데 네. 손주들 떠올리기만 해도 이 자식 키울 때와는 또 다른 그런 정말 무한한 애정이 솟아난다고 하잖아요. 정말 네.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고 네.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 안에서도 의원님들이 뭐 핸드폰 보여주면서 손주들 뭐 손녀들 사진 자랑하고 이러면 저희가 함께 보기도 하고 돈 내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했었는데 아마 그 마음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비고화를 막론하고요. 그런데 네. 이제 영부인의 그 내조 그리고 이제 어떤 행보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냥 위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네. 이번 이 동남아 순방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주로 이제 그동안 영부인들이 주로 이제 뭐 여성, 교육, 문화 또 소외된 이제 약자 네. 이게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동들을 펼쳐왔었죠 역대 영부인들이. 그런데 이제 특히 이번에는 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신남방 정책 그 기치를 내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브루나이에서도 이제 대학을 방문했고요.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국제 한국 학교를 또 방문을 했었고, 네. 또 말레이시아 내에서 한글을 최초로 가르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이제 특히 동남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, 그리고 이제 또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, 교육과 한류의 어떤 접목, 네. 그리고 이제 문화, 교류,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조하기 위한 그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또 본인도 이제 손자들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들과 또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또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접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이 학교들을 주로 목표로 하고 네. 내조 활동을 벌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방문국 유학생들, 캄보디아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청와대를 부르기도 했었는데, 동남아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김정숙 여사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. 은퇴 후에 가보고 싶었던 나라다,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남편이랑 은퇴하면은 말레이시아에 와서 많이 방문하려고 했어요. 왜냐하면 그 사이는 좀 멀리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를 갔어요. 젊어서 비행기를 오래 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은퇴하면 아주 한국과 가까운 나라 그리고 겨울에 따뜻한 나라 이런 데를 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했는데 대통령이 때문에 처음 와서 의원님, 네네. 전직 대통령들이 저렇게 외국에 나가는 거, 외국에서는 많이 본 것 같은데,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은퇴 후에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건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? 아니, 그렇지 않습니다.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외교 활동을 했었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도 그때도 김영삼 대통령도 오시고 김대중 대통령도 오시고 네. 굉장히 많이 왔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
노벨 그 평화상 그 수상자고 어떤 인권의 어떤 그 옹호자처럼 국제사회에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뭐 강연 요청도 받고 체력이 그 허락하지 않아서 많이 활약을 못했지 충분히 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전직 대통령 문화라는 게 굉장히 네. 좀 불행하지 않습니까? 네. 전직 대통령 지금 2명이 그 감옥에 있다 한 분은 석방되고 또 한 분이 또 어떻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문화는 빨리 바꿔야 되겠죠. 네.